미국 뉴욕의 팟캐스트 진행자가 어느 날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답니다. 규슈의 작은 신사로 와서 한국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일본에 도착한 그녀는 고작 쌀 한 톨에 이토록 눈물이 날 줄 몰랐습니다. 라며 충격을 받았답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비 오는 어느 날 오후, 저는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했어요. 저는 리사 해밀턴이라고 하고 세계 각국 이야기를 전하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규슈의 작은 신사로 초대한다는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웃음만 나왔었어요. 신사라니? 고대 무당이라니?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일본의 쌀 수확량이 급격히 줄고 쌀값이 2배로 뛰었다는 뉴스 보도를 접한 뒤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 민간 전설 뒤에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녹음기, 노트, 그리고 쌀쌀한 날씨를 대비해 두꺼운 스웨터를 챙겨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렌터카를 빌려 초록빛 언덕을 감싸 도는 좁은 길을 따라 달렸어요. 소나무 잎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바닥을 두드렸고 숲 바닥에서는 안개가 유령처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GPS가 작동하지 않아 신사라고 적힌 희미한 표지판만 믿고 따라갔죠. 20분 정도 달리자 이끼 낀 돌계단 위에 반쯤 가려진 빨간 도리이가 보였어요. 회색 하늘 아래에서도 그 붉은색이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차를 세우고 비에 반질반질 미끄러운 돌계단을 올라갔어요. 발밑에서 땡하고 부드러운 울림이 퍼졌습니다. 마침내 작은 나무 신사가 나타났고 입구 위에는 오래된 금속 종이 매달려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사 해밀턴입니다. 조용히 인사를 건넸죠. 신사 안에는 소박한 법복을 입은 한 남자가 나무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눈빛만큼은 또렷하신 분이었죠. 이분이 바로 현지 무속인 야마다 케니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리사 씨. 한국살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군요.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으며 물었어요. 어떻게 제가 한국을 가려고 계획한 걸 아셨나요? 그러자 야마다님께서 이마 위 물이 고인 돌절구 옆으로 걸어가셨습니다. 2번 손가락을 튕기자 작은 종이 맑게 울렸어요. 바람과 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며 돌절구 위에 손을 뻗으셨습니다. 잔잔한 파문이 물 위로 퍼졌어요. 한국 농부님들은 단지 쌀을 심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심고 계세요. 그 말이 안개에 녹아 제 마음을 사르르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희망을 심다. 라고 급히 적었습니다. 바깥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떨어진 낙엽을 사뿐히 흩날리자 비에 젖은 채로도 저는 넋이 나간 듯 야마다님 말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논밭에 일어나는 변화가 바다 건너 일본과 미국으로 파문처럼 퍼질 거라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농업 전통 국경 너머 사람들의 인연을 새로 쓰는 모험의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 시내와 한강 다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 옆자리 승객인 친절한 한국 여성분께서 저쪽이 엔서울 타워이고 저편은 경복궁이에요 라고 알려주셔서 저도 얼른 메모해 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야마다님이 하신 한국 농부님들은 희망을 심고 있다는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린 뒤에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대형마트로 향했어요. 역 안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뒤섞여 활기 넘쳤고 크고 화려한 스크린에는 각종 광고가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한국 농부님들의 정성이 궁금하다는 기대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트 안쌀 판매대에는 2kg 포대부터 20kg짜리 거대한 포대까지 다양한 크기의 한국산 쌀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중 직원분께서 갓 지은 흰 쌀밥 샘플을 작은 숟가락에 담아 건네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밥알을 입에 넣자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제 입안을 감쌌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라고 감탄했더니 직원분께서 상냥하게 웃으시며 한국쌀 정말 맛있죠?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일본 관광객 어르신 두 분이 스마트폰으로 포장지를 비교하시던 중이었어요. 저는 한국쌀이 왜 좋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르신께서 웃으며 우리 집 쌀도 맛있지만 여기 쌀은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라고 대답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사람의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라고 적었습니다. 마트 입구 쪽에서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어져 제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활기 넘치는 사람들과 상냥한 미소, 꽃빛처럼 쏟아진 벚꽃잎이 한데 어우러져 저는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다시 한번 야마다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희망을 심고 있다는 그 말이 제 가슴 속에서도 싹을 틔운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따뜻함과 신기함을 팟캐스트 청취자들에게 꼭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 뜨기 전 서울에서 일찍 일어나 버스를 타고 경기도 이천으로 향했어요. 이천은 쌀 농사로 유명한 도시예요. 하늘은 연한 주황빛이었고 공기에는 촉촉한 흙냄새가 섞여 있었죠. 손에는 녹음기, 다른 손에는 노트를 꼭 쥐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 농부님들이 첨단 도구와 오랜 전통을 함께 쓴다고 들었는데 직접 보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거든요. 1시간쯤 달리자 버스가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논 앞에 멈췄어요. 버스에서 내리니 이슬에 반짝이는 벼 이파리들이 마치 느릿느릿 춤을 추는 것 같았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지늘기 부드럽게 발목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땅이 살아 숨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때 고무장화에 책 넓은 모자를 쓰신 김수연 농부님이 작은 트랙터 옆에서 반갑게 손을 흔드셨어요. 안녕하세요, 리사 씨. 이천론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일하시는 모습 그대로 진지하셨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좁은 논두길을 따라 걸었어요. 먼저 농부님이 땅 위로 살짝 튀어나온 작은 장치를 보여주셨어요. 이 센서는 물, 영양, 온도를 측정해줘요. 제가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만져보니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었어요. 얇은 선이 땅속으로 이어져 있었죠. 농부님이 태블릿 화면을 두드리시니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논 지도가 나타났어요. 여기는 땅이 너무 마른 상태예요. 곧 펌프가 물을 채워줄 거예요. 그 다음 머리 위에서 작은 드론이 윙윙 소리를 내며 날아왔어요. 흰색 기체에 달린 작은 프로펠러가 부드럽게 돌아가더라고요. 이 드론은 병해충과 잡초를 확인해 줍니다. 라고 농부님이 설명하셨어요. 드론이 제 머리 위를 한 바퀴 맴돌며 카메라로 촬영하니까 꼭 제 존재를 아는 것처럼 잠시 멈추더라고요. 이어서 농부님이 옥수수 자루처럼 생긴 큰 쌀포대가 가득 쌓인 창고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방 안가득 퍼진갓 도정한 쌀 냄새가 코를 간지렸죠. 농부님이 쌀알 한 움큼을 손에 쥐어주시며 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 향기가 달콤하면서도 흙내음이 섞여 있어 팝콘이 터지기 전 냄새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농가 부엌에 앉아 갓 지은 흰쌀밥을 맛볼 수 있었어요. 김치와 다른 반찬들이 함께 놓인 밥 한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더라고요. 숟가락으로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어보니 밥알이 부드럽고 알맞게 탄력이 있었어요. 달콤하고 따뜻하면서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었죠. 제가 정말 놀라워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라고 말하자 농부님이 뿌듯하게 웃으시며 이게 바로 이천쌀의 진심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트에 메모하며 깨달았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나르는 친구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한국 농부님들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단순히 쌀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한 톨 한 톨에 희망을 심고 계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도 머릿속은 그 감동으로 가득했죠. 이천 취재를 마치고 저는 다시 일본 규슈의 작은 신사로 돌아왔어요. 비가 그친 뒤라 숲이 더욱 맑고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천에서 받은 나무 부적을 주머니에서 꺼내 손안에 살짝 쥐고 구불구불한 숲길을 따라 렌터카를 몰았죠. 신사 입구에 다다르자 붉은 도리이가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묘하게 편안했죠. 절구 위에 매달린 작은 종을 보며 저는 예전 인터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야마다 케니치님이 예전처럼 나무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환하게 웃으시며 돌아오셨군요. 리사 씨라고 부드럽게 인사해 주셨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와 노트를 벤치 위에 올려놓고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첨단 도구를 쓰면서도 땅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쌀 맛에도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야마다 님은 눈을 살짝 감으시고 작게 미소 지으셨어요. 농부님들의 마음을 보셨군요.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돌절구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를 가리키셨어요. 방울이 조용히 파문을 일으킬 때마다 진정한 수확은 연결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을 이어가셨죠. 그 파문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퍼집니다. 바로 희망이 자라는 곳이지요. 저는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다짐했죠. 그러자 야마다 님이 작은 나무 부적 하나를 내밀며 이 부적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예요. 늘 곁에 두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적에는 작은 벼 이파리와 물결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손끝으로 부드러운 나무결을 따라 만지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였어요. 신사 근처 숲 바닥에는 햇빛이 춤추듯 흩어지고 있었죠. 저는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야마다 님이 종을 3번 울려주셨는데 그 맑은 소리가 가슴속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한국의 정신을 어디서든 전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품은 채 길 위를 달리며 부적을 꼭 쥐었죠. 앞으로의 여정이 멀고 험해도 희망을 안내자로 삼아 걸을 자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작은 나무 부적을 주머니에 따뜻하게 간직한 채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거리에는 경적 소리와 지하철 진동이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죠. 사람들은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는 신사와 한국 논밭에서 느꼈던 평온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있는 작은 스튜디오를 차렸어요. 마이크를 세우고 컴퓨터 화면에 메모와 사진을 띄워 놓았죠. 노트를 펼치니 첫 장에 희망을 심다라는 문구가 3번이나 밑줄 그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센서와 드론을 보여주셨던 농부님들의 모습, 햇볕처럼 따뜻했던 수연 씨의 쌀맛이 떠올랐거든요. 녹음 버튼을 누르고 팟캐스트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농사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 여정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가슴은 북소리처럼 뛰고 있었어요. 저는 규슈의 구불구불한 산길, 붉은 도리, 야마다 시의 부드러운 종소리를 생생히 묘사했어요. 듣는 분들이 머릿속에 그 장면이 떠오르길 바라면서요. 그 다음에는 서울 대형마트의 환한 조명 아래에서 쌀 시식을 했던 순간을 이야기했어요. 따끈한 밥알이 입안에서 퍼지던 따뜻함을 전했죠. 휴대폰에 녹음해둔 직원분의 한국쌀 정말 맛있죠? 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도 재생했습니다. 이어 이천으로 가는 버스에서 느낀 시원한 진흙, 머리 위를 윙윙 날아다니던 작은 드론의 소리도 들려드렸어요. 말을 이어가면서 저는 그 순간들 속으로 다시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수연 씨가 자랑스러운 미소로 센서와 드론을 설명하시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노트에 적어둔 파문처럼 퍼지는 연결이라는 문구를 읽으며 농부님들의 정성이 일본, 한국, 미국으로 이어지는 희망의 파동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책상 위 카메라를 향해 부적을 들어 보였어요. 이 부적은 연결을 상징합니다. 땅과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바다를 넘어 이어진다는 뜻이죠. 밖에서는 여전히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제 스튜디오 안은 고요했어요. 녹음을 마치고 의자에 기댔을 때 목소리가 한층 단단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자 파일이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교실에서 듣고 있을 아이들, 집에서 경청할 부모님, 그리고 한국의 농부님이 제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는 모습을 상상했죠. 장비를 정리한 뒤 부적을 스탠드 위에 올려두었어요. 창밖 뉴욕의 불빛이 반짝일 때 저는 다음에 무엇이 닥쳐도 준비된 기분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제 소명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거든요. 앞으로도 하는 말마다 세상에 작은 희망을 심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메일과 SNS를 확인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댓글과 메시지가 몰려들었죠. 이번 에피소드를 듣고 한국사를 꼭 먹어보고 싶어졌어요. 라고 쓴 10대 청소년이 있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연결된 기분이에요 라고 말한 분도 계셨어요. 심지어 이모님께서도 리사 씨 방송 듣고 눈물이 났어요. 서로를 배려하자는 마음을 일깨워줘서 고마워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죠. 하루 종일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는 답장을 보냈어요. 메시지를 하나씩 보낼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제 다음에는 무엇을 공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여정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던 중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어요. 바로 이천의 수연 농부님과 규슈의 야마다 씨를 온라인 영상 채팅에 초대해 청취자들이 직접 질문하고 현장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신이 나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님, 야마다님.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라이브 채팅에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들의 얼굴이 제 화면에 떠오르는 상상만으로도 미소가 저절로 번졌습니다. 나중에 저는 녹음기와 마이크를 챙겨 동네 공원으로 나갔어요. 가을바람에 나뭇잎은 금빛 종이 조각처럼 흩날렸죠.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오늘은 늘 걷던 이 길을 걸어보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자 몇몇 조깅하는 분들이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12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팟캐스트 녹음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해둔 작은 전단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논을 주제로 한 라이브 채팅에 참여해보세요. 소년의 눈이 반짝였어요. 멋지네요. 하고 외치며 달려가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스튜디오를 라이브 채팅용으로 설정했어요. 영상 링크를 테스트하고 노트를 펼쳐 읽기 쉽게 정리했죠. 나무 부적은 마이크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학교 첫날처럼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라이브 채팅이 시작되었어요. 화면에는 학생, 어르신, 농부님, 취미로 참여한 분들까지 다양한 얼굴이 떠 있었죠. 수연 농부님은 이천논의 새벽 햇살을, 야마다 씨는 안개 낀 숲과 빨간 도리 위를 카메라에 비추셨어요. 저는 질문을 던졌고 두 분은 평온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답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화면 한가득 모인 모습을 보며 저는 뭉클했어요. 언어와 거리가 달라도 우리는 사란톨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희망이라는 단순한 것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제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의 다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채팅이 끝나자 저는 조용히 감사합니다라고 마이크에 속삭였어요. 화면이 꺼지고 스튜디오가 어두워지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시끄러웠지만
제 가슴 속에는 평화가 가득했어요.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거예요. 밥 한 그릇과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안고요. 저는 리사 해밀턴입니다. 앞으로도 한 톨의 쌀 한 개의 마음, 그리고 하나의 희망의 파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